저는 근데 이제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업종이 상반기 때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앞으로도 디스카운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그렇죠.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긴 하지만 네. 이런 앞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런 예대 마진에 대한 축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살짝 둔화되는 부분은 그렇죠.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배당 업종은 자동차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좋게 보는 이유는 네. 이제 매우 우수한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SUV 같은 이런 신차 출시로 인해서 고가 차량의 비중이 많이 확대가 된 네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믹스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전기차 공장이 가동이 시작이 됩니다. 조지아 공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점유율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네. 있고 이익도 의미 있게 기여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자동차 업종의 흐름이 매우 우호적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전기차 관련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에 캐즘이라고 하죠.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조금 방송하고 했을 때 걱정을 했었던 게 어느 정도 글로벌 전기차 보급률이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분명히 이런 캐즘이 네. 생길 것이다라는 걸 우려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면서 거기다 전기차의 효용에 대해서 약간 요즘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쪽보다는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잘 나온 건 기존의 내연기관차 플러스 하이브리드. 네, 그쪽이 잘 나왔던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전기차의 캐즘이 결국에는 하반기부터는 조금 풀리면서 미국 시장이 다시 보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선 이제 그런 캐즘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이게 투자를 크게 확대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스탠스가 바뀌어서 네. 이제 이런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했던 부분들의 규모를 작년 올해 들어서 맞아요. 많이 축소를 네. 해왔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런 그런 캐즘 구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그냥 유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캐즘이 지금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구간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온 부분들이 좀 이제 공장의 가동과 함께 돌아가면서 오히려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묵시였던 업체들을 오히려 따돌리고 더 네네.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현기차의 이런 상대 경쟁 우위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네네. 저는 현대차가 그동안에는 뭐 전기차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부각이 되어 오지 않았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향후에는 이제 프리미엄을 받는 요소로까지도 네.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하반기에 가장 좋게 보는 업종으로는 자동차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저평가 매력과 더불어서 기존의 어떤 하이브리드 차량을 위주로 한 실적의 고공행진, 주가도 고공행진했어요. 네, 그런데 더불어서 전기차의 밸류 상향 부분들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배당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배당 기준일을 저희가 먼저 지정을 그동안에는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배당액을 확정을 하질 않습니다. 깜깜이 배당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자신감인가요? 일단 니네 우리 주식 사, 배당 얼마 줄지는 니네 사고 나면은 우리 생각해 볼게. 이거잖아요. 네네. 네, 너무 그거는 주주를 너무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좀 기업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부분들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상장사들이 이런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배당 개선에도 같이 참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투자자들이 앞으로 배당주에 투자를 할 때 가져가야 될 어떤 투자 전략이라던가 유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말씀 주셨다시피 작년에 이제 배당 선진화의 일환으로 네. 이런 배당 절차에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기업들의 배당 여부와 배당금을 확인을 하고서는 투자가 가능해진 너무 좋아진 것 상황입니다. 같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연초에 기업들의 이런 의사의 결의를 통해서 이제 배당 기준일과 배당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이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런 그 해당 기업의 배당 기준일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 기준일은 현재 뭐 한국거래소의 상장 공시 시스템 그리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네. 코스닥협의회 이런 데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시를 들어서 조금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말에 배당 기준일을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올해 연말에 원래는 해오던 것을 이게 아니죠. 이게 지금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되겠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이미 2024년 3월에 주주총회에서 배당 금액과 이런 것들을 확정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보고 우리 배당 이렇게 줄 거니까 주주 여러분들 투자해 주세요. 약간 좀 공손하게 바뀐 것 같아요. 예. 그간에는 우리 아직 확정된 거 없는데 일단 사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굉장히 주주를 조금 높이 떠받들고 사실 이게 맞잖아요. 네. 기업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게 주주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주들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배당 절차의 변화는 현재 결산 배당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에는 해당이 안 되죠. 돼요. 예.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지금 분기 배당은 현재 자본시장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네.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제 기존 분기 배당을 하는 업체들은 네. 이제 기존 하던 대로 3월 말과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기 배당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투자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은 올해도 이렇게 보여진 모습인데 네. 연초에 이제 그 저희가 결산 배당을 받고 이 연이어서 3월 말 기준으로 분기 그렇죠. 배당을 네. 받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주식에 투자하고 싶지만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또는 나는 배당주나 공모주 관심은 되게 많아. 그런데 불안한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것저것 다 신경 쓰려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본업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 생계에 종사하는 일을 하면서 투자까지 같이 챙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즐겁게 투자를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유진자산운용에서 오늘 배당 그리고 공모주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펀드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고 계신지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배당주와 채권을 통해서 네. 이런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수취하고 전략적인 공모주 투자를 통해서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설계된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자산 간의 비중 같은 경우도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이런 꾸준한 초과 수익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즘 같은 때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높여 놓으셨나요? 지금 저희 펀드는 네. 우선은 채권 비중을 60% 이상으로 가져가고 60%요.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30% 이내에서 네. 이제 공모주와 배당주, 전략 종목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안전자산의 비중이 채권을 통틀어서 70% 정도 70% 죠.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모주와 시장이 좋게 본다 이러면 이제 전략 종목의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래서 네. 저희가 어느 정도 또 유동성을 확보를 해서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 상황에 맞게 이제 그 주식 비중 내에서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력적인 비중 조절로 결국에는 더 높은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펀드 운용에서 차별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네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주식 비중을 조절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다른 펀드들과 차별화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별 종목에서 이제 좀 기대 수익이 높아졌을 때 좀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저희가 드디어 마지막 질문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펀드 매니저 관점에서 나만의 어떤 투자 관점 그리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지 이런 부분들 나는 일반 투자자인데 도대체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얻는 거야? 라는 부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내가 아는 만큼의 힘이 쌓여서 결국은 지속적인 복리 수익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딥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말씀을 좀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저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우선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 분석과 정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저는 우선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대부분 기업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기업들의 뭐 대규모 설비 투자라던가 지분 변화, 뭐 자금 조달 이런 부분들이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회사가 좀 의미 있는 변화의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도 좋고 거기서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진행을 맞아요. 하는 상황입니다. 그 주소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트 많이 던져보셨죠? 그 주소가 dart.fss.or.kr이에요. 다트 딱 꼽으면은 그만큼 거기에 네가 원하는 정보 다 있어. 이렇게 다트라고 주소를 정해놓은 것은 저는 굉장히 이름을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펀드 매니저분에게 너는 특별히 진짜 엄청난 비결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그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사이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쉽게 열려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기업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업 보고서 거기 들어가시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과 관련된 공시들도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여기서 오는 거죠. 그걸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투자자의 어떤 퀄리티가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이트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유진자산운용의 김지민 책임님과 배당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고배당, 정말로 밸류업,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조금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만큼 지금에 있어서는 이 주제들을 빼놓고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 근데 나오는 분들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공부하셔서 본인만의 것으로 재해석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달라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필승 투자법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가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가 즐거워질 때까지 우리 모두 keep going.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